물 한 방울 안 묻히는 게 오늘 컨셉인데 바로 땅에 떨어뜨려서 물을 바로 묻혔네요. 오늘 좀 말해도 돼요? 피 보이지? 네. 오늘 물 한 방울도 안 대고 찍는 거 자신 있으십니까? 자신 있지. 나는 물 안 대고 해 뜨는 사람이니까. 그런 사람이에요? 그냥 해에 물을 댄다는 거를 싫어해서. 그리고 오늘은 고기가 좀 커서 도마가 없어가지고 요거 흰 비닐 깔고 하는데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너무 오디오가 없다 그래서 오늘은 편하게 얘기하면서 찍어보겠습니다. 횟집은 언제부터 하셨죠? 1991년 91년 구리시에서 시작하셨죠? 구리시에서 그때 제 어린 시절 기억에 일식집 주방장님 데리고 이제 횟집 시작했던 것 같은데 얼핏 기억에 좀 혼줄이 많이 나셨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맞나요? 맞아요. 처음에는 고집 부리다 욕 좀 먹었죠? 회를 뜨는 것도 좀 그렇고 가르쳐는 안 익어서 더디네. 그리고 방금 무의식적으로 욕을 하셨거든요? 이거 좀 자제해 주세요. 깔끔하게 잘 나왔네. 그 칼은 그때 9,000원짜리 그거 산 거죠? 그 칼이 내 손에 익지 않으니까 내가 좀 해뜨기가 불편하네요. 지금 이제 횟집 안 하시죠? 안 하죠. 이 칼은 우리 집에 온 지가 한 20년 됐네요. 91년도에 왔으니까. 어렸을 때 제 기억에 집에 저 수건이 엄청 많았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때 한 300장 정도 있었을 거예요. 맨날 빨아갖고 어렸을 때 그 바지 같은 데서 비늘이 나왔어요. 왜 나오지 이런 게 했는데 아니. 일반 옷하고 같이 빨았나요? 저거하고? 세탁기에 수건 빨고 수건 빨고 나서 또 세탁기로 비닐이 옷 빨고 남아있으니까. 그러니까 냄새가 냄새는 나는 모르고 비린내가 비닐이 주머니에서 많이 나왔어. 왜 나오지 했는데 그런 거였네요. 확실히 손은 좀 느리시네요. 손은 원래부터 좀 느리죠? 원래부터 좀 느리는데 물을 안 묻히고 뜨려고 하면 조금 느리게 돼요. 횟집 그만둔 지가 지금 한 15년? 20년? 거의 20년 됐으니까 그만둔 칼 지가? 만지는 게 아무래도 옛날 같지 않겠죠? 옛날에는 그렇게 빨랐던 기억은 지금 도마가 없다 보니까 도마가 있어도 그 도마가 되게 많았죠 옛날에 할 때는. 옛날에 할 때는 도마가 10개 도마가 10개, 수건이 300장. 한 번 쓴 도마는 도마에도 물기가 묻는 거를 싫어하기 때문에 한 번 쓰면 도마에 조금 더러워지니까 새 도마로 갈고 새 도마로 갈고 그리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효율이 없잖아요 그렇게 하면. 효율은 없지요. 효율은 없는데 나는 손님한테 맛있는 음식을 제공하려고 그렇게 했을 뿐이에요. 근데 이걸 이제 모르는 손님도 많잖아요. 모르는 손님은 기다리는 게 지루하니까 그냥 가지요. 근데 저희 단골 손님은 내가 그래요. 밖에 나가서 한 40분 있다가 오시면 되니까 밖에 가서 40분 있다가 들어오시라고. 그러면 손님이 가서 기다렸다가 40분 후에 와요. 그러니까 그거는 왜 그러면 그분이 40분 후에 오겠어요? 그거는 단골 손님만 와서 기다려. 단골 손님만. 인터넷에 보면은 뭐 물 묻히는 사람도 있고 뭐 껍질 칼로 이렇게 까는 사람도 있고 엄청 많잖아요. 스타일이 다양한데 처음 배울 때부터 안 묻히게 배웠나요? 아니면은 아니요. 어떤 이유가 있나요? 처음에는 보니까 물을 묻히고 시작을 했죠. 그런데 하다 보니까 물을 묻히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그다음부터는 물을 묻히지 않았어요. 그럼 나름대로
노하우가 있는 거네요. 뭐 이렇게 배운 게 아니라 물 안 묻히려고. 제가 횟집을 한 15년을 했는데 15년을 하다 보니까 물을 묻히지 않은 생선의 회가 더 쫄깃쫄깃하고 더 맛있기 때문에 맛있게 느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물을 묻히지 않았습니다. 도마에 물 한 방울 떨어진 데다가 살을 탁 올려놓으니까 살이 금방 물기를 흡수해서 살이 금방 뿌른 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과도한 집착 아닌가요? 집착이 아니에요. 틀려요. 회 맛이 많이 틀립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은 많은 손님을 못 받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돈을 못 벌으시오. 그래서 돈을 근데 못 요즘에는 서울에서도 다 이제 수준이 많이 높아져서 이제 막 잘 하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이런 지역권에서는 거의 그런 사람은 없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때 어려서 뭐 잘 몰랐지만. 그때는 없었죠. 다 물에다가 깔았지. 그래서 지금 보니까 나도 유튜브 보니까 옛날에도 되면 많이 좋아졌더라고요. 걸레 빨듯이 빨던 말은 하지 마세요. 그딴 말은. 그거 뭐 옛날에 그래 했으니까 빨래 빨듯이. 그래 빨래 빨듯이 그러는 거랑 걸레 빨듯이는 벌써 더러운 걸 빤다는 이미지가 들어가잖아요. 깔고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싸움이 되는 거예요. 인터넷에서. 아 그런가? 물에 빤다는 정도 표현만 해도 되는 걸 꼭 이제 걸레 빤다는 표현을 해서 빠는 게 좀 더러운 행위처럼 또 위생적으로 하려고 빠는 사람도 있으니까 항상 이제 우리가 언어를 쓰는데 본인의 어떤 이런 게 투영된단 말이에요. 단어 선택에. 그러니까 걸레를 빤다랑 물에 빤다랑 물에 헹군다랑 어감이 다 다르잖아요. 그런 말을 우리가 조심해야지. 안 그러면은 그걸 먹는 사람은 걸레를 먹는다는 얘긴데 그걸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렇네요. 내가 항상 그런 표현은 친구들끼리 있을 때나 쓰세요. 네, 맞아요. 표현을 잘못했네요. 항상 그런 것 때문에 싸움이 되니까 각자만의 이제 또 스타일이 있는 거고 한데 어떤 스타일이 상이고 물론 이제 들어가는 공이나 노력이나 뭐 맛의 차이나 이런 게 있겠지만 그 업장의 여건에 맞게 다 하는 건데 그런 표현을 고치세요. 예, 그래야겠죠. 지금도 이렇게 해가지고 저 도마에 바로 올리면 안 됐죠? 회 방금 껍질 떠서. 그렇죠. 그럼 도마에 있던 게 또 묻죠 회. 묻죠. 그래서 그 전에는 이 껍질을 이렇게 딱 뺏기고 난 도마는 껍질을 치우고 또 새 도마 갖고 오고 이래 했는데 오늘은 도마가 많지 않으니까 그거는 생략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물을 안 묻히기 때문에 생선회에 비늘이라든가 이런 핏기 같은 게 좀 묻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칼로 일일이 청소하는 거죠. 근데 또 요즘에 보면은 그 비닐이 정작 더럽다 뭐 이런 사람도 있어서 사람마다 이게 생각이 다 다른 것 같아요. 물로 씻는 게 더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오히려 비닐에 뭐 미생물이 많아서 그게 더 위험하다 뭐 탈 날 수 있다 뭐 이런 생각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누가 예. 뭐 그거를 실험해서 한 건 아니니까 다 개인의 어떤 경험이라든가 그러니까 자기 생각 베이스로 말을 하는데 그냥 내 생각만 말하면 되는데 꼭 이제 남을 비하하는 표현이 들어가면은 그게 이제 싸움의 그렇죠. 원인이 되니까. 그렇죠. 근데 나는 내가 횟집을 하다 보니까 그치. 이게 가장 그치. 저도 예. 내 마음에 들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물을 묻히지 않은 거죠. 정작 유리창에 회가 닿네요. 네, 아무래도 여건이 지금 횟집 여건이 아니고 지금 그래서 그래요. 회국수 팔고 있는데 아버지랑 요거 찍고 있어요. 근데 제가 억지로 하자 그래서 하는 건데 아무래도 여건이 그러니까 지금 요거 보면은 요 비닐에도 이렇게 검게 이런 게 많이 묻는데 이제 요게 회 뜨는 과정에서 섬세하게 안 하면은 다시 회에 묻게 되는 게 발생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물을 안 묻히려면 또 제대로 안 묻혀야 되는데 어설프게 안 묻히면은 저런 게 오히려 더 묻고 저런 걸 씻어내지 못하니까 또 일반 인식에서 지저분하다라는 인식이 또 생길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거는 그거는 맞는데 근데 이제 내가 손을 띈 지가 너무 오래되니까 조금 어설프네요. 어설픈데 물을 묻히지 않으면 생선회에서 비린내가 나지 않습니다. 근데
물을 묻히게 되면 해에서 비린내가 조금 날 수가 있어요. 근데 바닷물에 묻혔을 때 하고 민물을 묻혔을 때 하고는 조금 차이가 나요. 바닷물을 묻히게 되면 비린내가 조금 덜 나고 민물에 씻게 되면 민물을 묻히게 되면 비린내가 조금 바닷물에 묻힌 것보다 조금 더 납니다. 네, 근데 그것도 인터넷 보니까 리플들 같은 거 보면은 예. 그 민물에 오히려 그 수돗물에 비브리오균 이런 게 소독돼서 더 좋다. 뭐 이런 의견도 있어서 예. 예, 그 그 의견은 뭐가 맞는지는 이게 뭐 과학자들이 검사해야 아는 거고 그냥 뭐 그런 의견도 있어요. 각자의 방식이 예, 있지만 예. 거기에서 최대로 이제 위생을 잘 지키면 예. 되는 거고. 맞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15년 동안 횟집하면서 우리 집 손님이 비브리균에 그쵸. 걸린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아, 그러니까 또 어디서 잘못 먹으면 또 탈도 많이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물을 묻혀서 씻게 되면 그 껍질에 묻어 있는 나쁜 성분들이 이 살 속으로도 들어갈 확률이 더 많지 않을까요? 내 생각에는 그래요. 뭐 그건 사람 물을 갖다가 막 끼얹으니까 그 물에 묻어 있던 균들이 이 살로 접할 수 있는 그게 더 많지 않냐 나는 그렇게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이게 다 정답이 없고 그렇죠. 뭐 누가 확실하게 이게 실험을 한 게 아닌데 그 경험적으로 혹은 자기 생각으로 이런 게 더 더럽다 저런 게 더 더럽다 생각을 하니까 실제로 들어온 거랑 내가 생각하기에 들어온 거랑은 차이가 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더러운 거랑 위생적인 거랑도 차이가 좀 있고요. 그러니까 지저분한 거랑 위생적인 거랑도 꼭 같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예. 그거는 지저분이 하면 당연히 위생이 떨어지는데 지저분하지 않다고 해서 위생이 그러니까 균 같은 게 확실히 덜 이거 되냐 그것도 아니니까 그런 부분도 좀 균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뭐 누가 나서서 이거 검사하지 않는 이상 그렇죠. 뭐가 근데 이제 맞다고는 누가 검사를 이제 안 했다 하지만 제가 15년 거의 15년을 횟집을 하면서 저희 집 음식 먹고 배탈 났다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쵸. 그렇다라고 그리고 하면 뭐 위생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냐. 그리고 그래서 행주에 이렇게 이제 손 닦고 칼 닦고 하는 것도 뭐 행주의 위생 상태도 다 있겠지만 행주에 닦는 게 안 좋은 게 아니라 행주를 적신 상태로 오래 방치해서 거기에 이제 균들이 자란 행주로 이런 걸 닦고 하면 그건 문제고 잘 빨아서 이게 위생 관리가 잘 된 행주를 물에 적셔서 쓰면은 그건 또 문제가 없는 건데 이제 매스컴 같은데 행주에 균이 많다. 그렇죠. 물 묻히자마자 균이 많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이제 오래 두고 그렇죠. 여러 번 쓰면서 그 세균이 자랄 확률이 큰 거잖아요. 뭐 그렇죠. 그게 그런데 이제 그냥 물을 안 묻히면 거죽에 붙어 있는 거는 거의 거죽에 붙어만 있잖아요. 근데 오늘은 내가 횟집을 안 하고 이러니까 모든 것들이 준비가 안 된 상태니까 도마도 그렇고 준비가 안 된 상태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건데 그 전에 횟집을 할 때는 도마도 10개 수건이 300장 그러면 강어 회 하나 뜨는데 강어 1kg짜리 회 하나 뜨는데 수건이 몇 장이 들어가냐 하면 한 20장을 쓰게 돼요. 하루에 고기 한 마리당 수건 20장. 그러면 그 수건으로 이제 빨아갖고 널고 뭐 이렇게 하니까 수건에서는 오케이. 깨끗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식당에서 여러 번 쓰는 행주가 들어온 거지 행주를 쓰는 게 무조건 더럽다는 아닌 지금 거죠. 이렇게 내가 여기다가 도마 위에다가 그 전에 할 때 이렇게 수건을 깝니다. 이제 옛날 횟집 하는 방식대로 요번 고기는 도마 위에 올라가니까 이렇게 놓고 도미를 이번 거에는 머리를 잘라내겠습니다. 오랜만에 하다 보니 쓸개가 터졌네요. 저번에 터져도 된다면서요. 뭐 쓸개 터져도 되지. 이게 뭐 살에 배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잘못되는 것도 아니고 맛이 배죠. 맛에 쓸개 맛이 안 배면 왜 안 배냐 하면 살들이 다 이렇게 들어가지 못하게 자기들이 다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쓸개가 터졌습니다. 이 정도 되면 이제 잘라진 부분 닦고 여기로 씁니다. 근데 이 쓸개도
저렇게 터져서 살에 묻은 부분을 먹은 사람이 있으니까 쓸개가 터지면은 쓴맛이 나고 안 좋다 이런 사람이 있는 거고 뭐 그럴 수도 그런 있죠. 부분을 이제 후처리해서 뭐 도려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물로 빨면은 쓸개가 터져도 그냥 씻어내면 또 편한데 근데 보통 이렇게 목을 탁 잘랐을 때 쓸개가 터졌는데 내가 한 경험에 의하면 그렇게 크게 살에 쓸개가 배지는 않더라고요. 배는 경우도 있겠죠.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물에 쓸개 터졌는데 잘못 빨면은 오히려 넓게 퍼지면서 될 가능성이 조금 있지 않을까 그럴 수도 있겠죠.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최소한의 위생만 지켜지면은 어떤 방식이든 자기가 좋아하는 방식의 회를 드시면은 그래요. 되겠죠. 나중에 혹시 집에서 누가 해 뜨는 거 배워갖고 해 한번 뜨실 때 물을 적신 해와 물을 적시지 않은 해와 먹어서 한번 비교해 보세요. 근데 그거는 인터넷에 있어요. 근데 뭐 그렇게 유효한 차이는 아니다라고 뭐 나오긴 하는데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차이라는 게 한 번 느끼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또 구분이 되는 거니까 그게 참 어렵죠. 사람 입이 간사해서 한 번 맛을 차이를 느끼면은 그 맛을 찾을 수도 있고 바로 옆에서 먹으면 알걸요? 근데 이제 그냥 회를 가져와서 이게 물 된 거냐 안 된 거냐 하면은 진짜 심하게 빤 경우가 아니면은 모를 수도 있고 개인적으로는 어디 횟집 가서 회를 잘 안 먹고 아빠가 떠준 것만 먹다가 이제 서울에서 좀 먹다가 저번에 와가지고 봤는데 어우 좀 깜짝 놀랐어요. 저는 한 절음 먹고 안 먹었어요. 그 정도는 차이가 나더라고요. 많이 하면. 근데 그게 아니면은 목 따서 그 내장 있는 정도 씻는 거 비늘이 붙어 있는데 그 위에 씻는 거는 그렇게 차이를 주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비늘이 붙어 있을 때 물로 씻으면은 살에 물이 많이 안 닿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큰 차이가 없을 수도 있다. 뭐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손님이 좀 많아갖고 제 동생이 이제 해 뜨는 데 와서 거들어 준다고 해서 그런지 좀 거들으라 했는데 도마에 물이 한 3방울 4방울 떨어졌는데 거기다 생선을 딱 얹어 놓길래 내가 물방울 묻히면 안 된다 했잖아 하고 고기를 딱 들었을 때 그 생선이 놨다가 드는 게 한 30초도 안 돼 있는데 물을 다 흡수했어요? 그 물을 살이 다 그냥 흡수해 버렸어요. 그래서 살이 수분을 흡수하는 시간이 굉장히 빠르다는 거예요. 물이 살결에 퍼져서 그냥 그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삼투압 작용에 의해서 물이라고 하는 것이 생선한테 금방 빨려 들어가는 거죠.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은 해봤어요. 물을 빨려면은 여기가 전체 다 약간 습식으로 되잖아요. 그러니까 습윤한 환경에서 작업이 되니까 거기에서 좀 습기가 더 들어가지. 저는 솔직히 머리 따고 비닐 안 벗겼는데 내장 씻을 때 이렇게 물로 씻는 게 그렇게 많이는 투입된다고 저는 생각 안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해를 떠갖고 무채 위에 올려놨을 때 무채는 뭐? 무채 위에 올려놨는데 무채는 그 수분을 한 10분 정도만 되면 고기가 벌써 수분을 그쵸. 흡수해갖고 무채는 많이 그거 하죠. 그렇더라고요. 젖어 있는데 평소에 손님이 안 오다가 뭐 이거 할라니까 손님이 참 평소에 손님이 오면 내가 꼭 이런 거 하려고 그러면 손님이 와요. 그래서 뭐 그런 거 저런 거 해서 또 무채 뭐 안 묻히고 물을 안 묻히고 해도 돼요. 괜찮아요. 고기에서 나오는 윤기는 물을 댔던 고기와 안 댔던 고기는 차이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인터넷 보니까 저 요거 때문에 제가 되게 많이 찾아봤거든요. 고기를 이렇게 물에 빨아요. 씻는다고. 그러면은 그 물이 되게 뿌얘져요. 그러면은 그게 어떤 사람은 이 맛있는 성분이 다 씻겨 나와서 그렇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고기에 묻은 더러운 성분이 씻겨 나와서 물이 뿌얘졌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물이 뿌얘진 건 사실인데 그걸 해석함에 있어서 주관이 너무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합리적인 결론이 되지 않고 그냥 주관적인 경험하고 어떤 이런 객관적인 실험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딱 보여주면서 이렇게 이거 안 빨면은 이렇게 더럽다고 말할 수도 있는 거고 이게 다 맛성분인데 빠진다 해서 그 국물로 만약에 매운탕을 끓여서 매운탕이 맛있어. 이게 맛있는 국물이라고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물에 살이 물에 닿은 생선과 내처럼 물을 한 방울도 안 묻힌 생선을 해를 떠서 접시에 놓은 후 한 30분 정도 지나고 나면 차이가 보여요. 어떻게 보이냐 하면 물을 묻히지 않은 생선은 해가 이 살이 갖고 있는 어떤 성분이 나와갖고 그 살 위에 살짝 코팅을 해요. 그래갖고 한 30분 정도 지나면 살이 반짝반짝 빛나는데 물에 적신 해는 떠놓고 한 30분 지나고 나면 코팅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렇죠. 코팅이 안 되고 그런 건 있죠. 뿌른 느낌을 줘요. 그러니까 그런 차이는 나는 내가 느꼈어요. 나는 그것밖에 얘기할 게 없어. 그러니까 이게 개인의 이제 느낌이나 이런 건데 그거를 어떤 객관적인 사실처럼 이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모든 분야에서 제가 뭐 주짓수를 가르치지만 주짓수에서도 있고 이 경험적 사실을 어떤 과학적 사실인 것처럼 느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말하는 게 이제 최소한의 위생만 지켜지고 자기 입맛에 맞으면은 뭐 어떤 그렇죠. 회를 먹어도 뭐 물에 씻혀서 뭐 해를 떠도 되고 안 씻혀도 되고 그거는 그 해를 만지는 사람의 이미 어떤 거를 더 선호하느냐의 차이고 내가 그걸 했을 때에는 그와 같은 거를 내 눈으로 보고 느꼈기 때문에 계속 근데 이제 이 방식은 엄청 느린 방식이잖아요. 그렇죠. 느리고 효율이 없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내가 돈을 못 벌었잖아요. 그러니까 조합이 나는 손님한테 제대로 된 해를 보여주겠다는 나만의 욕심 때문에 그게 맞는지 틀린지도 모르고 그냥 내 주관대로 이게 해를 만지는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해갖고 했기 때문에 해 뜨는 시간이 그러니까 그게 손님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게 아니라 내가 납득할 수 있는 나의 어떤 기준을 만족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손님의 기준은 더 낮을 수도 있는데 그렇죠. 예. 그거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손님이 우리 집에다가 해를 시켜놔놓고 내가 해 뜨고 있는 모습을 한 30분을 지켜본 거예요. 다른 사람 해 뜨는 거를 지켜보고는 그 다음부터 우리 집이 단골 손님이 돼갖고 9년을 단골을 했는데 그 해 뜨는 걸 보던 그 사모님이 나 세상에 당신같이 해 뜨는 사람 처음 봤다고. 그리고 이제 우리 집에서 해를 먹었는데 어느 날 저 남해안 쪽에 가갖고 자연상강어 5kg짜리를 시켰는데 한 절음 딱 먹고 비린내가 나가고 숟가락을 넣고 그냥 왔다고 나한테 와서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100명, 1000명 중에 한두 명이고 일반 사람은 빨리 와서 빨리 먹고 스키다시 먹고 가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지만 나는 내가 회를 파는 입장에서 손님한테 조금 더 그러니까 맛있는 회를 팔겠다는 내 고집이 그 돈 못 버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대충 해고 그냥 툭툭툭툭 쓸어주면 되는데. 그러니까 저도 체육관에서 기술 가르치면서 내가 지금 주짓수를 한 10몇 년 했는데 그 수준에서 궁금했던 거 거기에서 풀렸던 해법들 그래서 내가 헤맸던 것들 그거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수업을 하지만 정작 흰띠 파란띠는 모르는 거거든. 그게 얼마나 고민해서 예전에 배웠던 방식을 좀 바꿔가면서 이렇게 하는 걸 모르는 건데 또 이제 우리는 그렇게 자기만족의 직업관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돈을 벌어야 되는데 자기 만족만 추구하고 돈은 잘 못 벌잖아요. 그냥 그때는 그랬어요. 젊은 나이에 손님한테 나만의 생각. 그러니까 내가 납득할 수 있는 손님이 원하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는 그런 행동들을 많이 한 거잖아요. 나만의 생각으로 그렇게 했시오. 근데 그게 틀릴 수도 있어요. 느낌 맞다고 고집하는 건 아니고. 왜냐면은 이제 이게 그 장사라는 요식업이라는 또 요식업의 본질이 있고 거기서 주로 상대하는 대중의 기호란 게 있는데 기호가 사실은 좀 마니아성 기호에 맞춰져 있잖아요. 그러는데 하여간 그때는 하여간 내가 고집스럽게 그렇게 했는데 지금 그 일식집 이렇게 했다는 거 동영상을 보니 지금 그러니까 나는 지금 한 91년도부터 해를 그렇게 떴으니까 한 30년 전 일이네요. 근데 지금 일식집에서 해 뜨는 거 동영상을 보면 거의 물을 잘 안 묻히고 그렇게 뜨는 모습을 지금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 속으로 이제 그 사람들은 해 제대로 뜨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대중들도 그런 걸 잘 알잖아요. 지금 생각하면은 빨랐던 거죠. 지금은 그런 대중적 수요가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런 수요보다 그냥 바닷가에서 회 먹으면서 스키다시 푸짐하게 나오고, 근데 나 요번에 동네에서 횟집 갔는데 스키다시 잘 나오니까 좋더라고요, 술 먹는데. 그러니까 회 먹으러 가는 게 아니라 사실 술 먹으러 가는 거니까. 그런데 그런데 나는 회를 팔면서 스키다시는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요. 회 먹으러 오는 사람이 회 먹으러 왔지 뭐 스키다시 먹으러 왔습니까? 그러려면 스키다시 전문 파는 집 가서 회 드셔야지 회 먹으러 오면 안 되지. 그러니까 이게 대중의 기호에선 벗어난 대중식 음식점, 이게 업종이 그때도 당시에도 대중 음식점이잖아요. 그렇죠. 일반 음식점. 근데 그때도 스키다시들 뭐 많이 냈어요. 근데 나는 아니다 이거지. 회 먹으러 왔으면 회를 만족스럽게 먹고 가야지. 그 쓸데없는 스키다시는 왜 먹고 가냐고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횟집을 하면서 스키다시를 내본 적이 없어요. 스키다시라고 해서 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스키다시 잘 나오니까 좋던데요? 그거는 해 먹으러 간 게 아니고 스키다시 먹으러 간 거지. 스키다시에 술 먹으러 간 거죠. 근데 횟집에 뭐 꼭 회를 먹으러 가나요? 횟집에 해 먹으러 가지 뭐 스키다시 먹으러 가면 스키다시 집으로 가야지. 회는 두세 절음 먹으면 그 다음에 질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참 이거는 내 얘기니까 그냥 들으시는 분이 그냥 듣고만 끝냈으면 해요. 네. 저는 해를 세상 없어도 얇게 떠요. 아주 얇게 뜹니다. 거의 종이장이라고 봐도 돼요. 그러니까 해 뜨는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그런데 그러니까 돈을 못 벌지. 근데 그렇게 얇게 뜨게 되면 회를 많이 먹게 돼요. 그래요? 그래서 그러니까 회 먹으러 왔으면 회로 배 채워야지. 스키다시로 배 채우면 그럼 뭐 하려고 횟집에 가. 스키다시 가서 먹지. 그리고 참고로 지금 이 참돔하고 광어는 우리 또 장인어른 이번에 생신이어가지고 설날에 생신이어가지고 갈 때 가져가려고 회국수랑 그래서 준비를 하는 겁니다. 얘기할 겸 장인 정신으로 장인어른에게 뜬 회를. 이런 스타일은 알아주는 사람이 적고, 또 이런 스타일을 하려면은 약간 후원자나 돈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고급에서 가서 해야 되는데 또 고급하기에는 급수가 딸리잖아요. 약간 그렇죠. 추구하는 바는 높은데 본인이 또 그렇게 고수냐 하면은 손 느린 것만 봐도 고수의 반열은 못 드는데 바라보는 거는 고수를 바라보니까 이게 괴리감이 있죠. 그래서 이제 대중장사로 지금 회국수 하는 거잖아요. 근데 회를 뭐 빨리 뜨고 늦게 뜨고 그게 뭐 그래 중요합니까? 아니 손님의 시간이 중요하지. 손님의 시간이 여기 뭐 손님은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는 기다릴 줄 아는 여유도 갖고 가셔야 돼. 아니 그런 손님이 얼마나 되냐고. 근데 그러니까 내가 돈 못 벌었다고 하잖아. 여름에 바다 보러 온 관광객 중에 그런 손님이 얼마나 되냐고. 바다 보면서 회만 먹어도 맛있는데 회 맛을 왜 따지냐. 분위기로 먹는데. 그러니까 내가 세상을 잘못 읽었다는 거죠. 잘못 읽었다는 게 아니라 지금도 잘못 읽고 있어. 좀만 대화해봐도 거기에서 하나도 나아진 건 없어. 그러니까 돈 벌기는 틀린 사람이요. 이제 벌어야지. 그래서 회국수 하루에 30그릇 팔아서 돈 벌어야지. 그래서 이런 게 있어요. 주문진에 저한테 내 아는 손님인데 우리 집 손님 좀 갈 테니까 좀 잘해주라 이러니까 형님 나는 형님 손님 못 받아. 나는 형님처럼 회를 뜨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 오면 괜히 그렇죠. 근데 이런 게 또 주짓수 체육관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일본 지금 돌아가는 스승님 있는데 그 스승님한테서 배우는 어떤 형님 중에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 선생한테 한번 수업을 들었더니 다른 체육관에서 수업을 못 듣겠더라고. 그러니까 접근하는 방식이라든가 주짓수에 대한 고민의 깊이라든가 이런 게 너무 깊고 너무 배울 게 많다고 자기가 느껴버리니까 일반 체육관 주짓수 수업에서는 자기 눈에는 자기가 심지어 그걸 못해도 틀리게 보이는 거지. 틀린 걸 배우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먼 길까지 일본에서도 원래 딴 팀이었는데 찾아가서 이제 수업을 들을 정도로 수업에 대한 눈이 이제 높아진 거예요. 그런 게 좀 그런 거죠. 이제 눈만 높아지면은 이제 현실은 안 되는데 눈이 높으면 좀 고생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 친구한테 내가 몇 번 그 손님을 소개해서 우리 내 단골 손님들이 와서
횟집 소개해달라 해서 내가 몇 번 얘기를 했는데 하도 싫다 이래서 이제는 그러니까요. 누가 횟집을 소개해달라면 할 수가 없잖아요. 난 소개할 수가 없어서 소개할 수 없다고 그럽니다. 저도 바닷가 오면은 횟집을 안 가는 게 서울에서는 잘하는 데가 많아서 먹어도 만족스러운 데가 많은데 오히려 바닷가 쪽에는 잘못 갔다가는 이제 회 맛이 너무 없는 경우가 많아서 그러니까. 저는 바다 오면 횟집은 안 가는 것 같아요. 요 핑계로 이제 네. 아빠 시켜가지고 이제 회 뜨게 만들고.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빨리 먹고 빨리 속전속결. 그러니까 속전속결 하려고 하면 물을 이용해야 돼요. 물을. 근데 물을 이용하지 않으면 빨리빨리 할 수가 없어. 뭐든지. 근데 물을 이용하게 되면 모든 그 해가 빨리빨리 떠지고 이루어져요. 그렇죠. 회도 뭐 빠르고 이제 예. 위생도 지켜지고. 그래서 이제 그 그러니까 물을 안 대고 최대한 이런 깔끔하고 위생적으로 하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오래 걸리죠. 보통 횟집에서 이제 좀 뭐 그 손에 좀 익숙하고 이런 사람은 강어 1kg짜리 뭐 하나 뜨는데 10분 뭐 그 정도면은 아마 슉슉하면 떠지던데. 슉슉하면 빠르던데 엄청 잘하던데. 한 10분이면은 되지요. 그런데 내 같은 경우에는 피 빼는 시간만 한 10분 걸려요. 거꾸로 매달아 놓고 피가 다 빠지고 마지막에 하얀 물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되니까 그 시간만 해도 벌써 10분이 넘게 걸려요. 그러니 안 되는 거죠. 구독자 좀 늘면은 여기도 이 비닐 깔고 하지 말고 도마도 늘려서 아이고 내가 횟장사 안 하는데 뭐 이거 그걸 뭐 하려고? 그런 걸 보면서 만족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야. 아 저거 맛있겠다 이러면서. 나는 횟장사를 하고 있지 않아요. 지금 그냥 해국수집을 하고 있는데 그냥 내 고집대로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이거 하고 하나는 떠서 지금 좀 맛 좀 보죠. 지금 그러지 근데 뭐. 배터리가 거의 없어서 그러지 일단 이거 지금 그거 쌀 동안 끄고 회 떠서 지금 먹으면서 해보겠습니다. 일단 끌게요.